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구독자 여러분,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문은정 차장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댓글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여쭤봐 주신 주제가 바로 채권이었습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데 저는 지금 손실이 났어요. 지금 채권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채권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달아보는 특집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채권상품부 정경선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권상품부 정경선입니다. 요즘처럼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엔 앞으로의 시장을 딱 잘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채권 투자에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럼 채권이 어떤 상품인지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채권이라는 말부터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나 기업이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라고 약속하며 발행하는 증서예요.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과 원리는 같고 다만 돈을 빌려가는 상대가 은행이 아니라 나라나 기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뭐 나라나 기업의 돈을 우리 투자자들이 빌려주고 그 이자를 직접 받는 개념이네요. 예, 맞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이 자금이 필요할 때 대중으로부터 그 돈을 빌리기 위해 써주는 영수증 같은 증서인데요. 빌리는 금액과 만기일, 그리고 편면 이율이라는 이자 조건이 명시된 유가증권입니다. 일반적인 차용증서와 달리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는 점이 다르고요. 이 채권금리가 오르내리는 방향에 따라 저희가 받는 예금금리나 내야 하는 대출금리도 함께 영향을 받고 실제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 변동성도 발생하는 만큼 채권 시장은 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듣고 보니 뭐 정말 그렇네요. 최근에 금리가 뭐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도 올렸어요. 대출 많으신 분들이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으실 텐데 채권 시장 상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금리,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금리죠. 네. 그리고 한은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대비해서 많이 앞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담고 계신 장기 국채, 뭐 국고 19-6이라고 지금 현재 잔존 13년 남은 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예로 들어 보면요. 금리가 7월 20일 기준 4.4%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 10월 전고점인 4.27%를 이미 넘어선 수준인데요. 당시 기준금리가 3.5%였던 걸 감안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2.75%니까 시장금리 대비 상당히 앞서 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이번에 2.5% 올려가지고 이제 2.75가 된 거죠. 그쵸. 2.5%인데 이제 이 국고채권은 4.40%면 뭐 딱 숫자만 보더라도 조금 과하게 앞서 있는 느낌이 드는데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죠. 네네네. 기준금리가 3.5%일 때 고점이 4.27%였는데 지금 2.5%일 때 4.4%면 과하죠. 차이가 굉장히 더 많이 나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 당시 레벨이 맞다고 한다면 시장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다고 보고 있고 지지난주에 인상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럼 3.5%까지 25bp씩 총 지금 한 번 인상했으니까 이제 네. 3번 인상을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3회 정도 인상을 더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한 것 같은데 네. 3회가 아니라 2회 정도 인상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 시장 금리가 또 하락할 수 있는 방향도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평균을 봤을 때 기준금리와 국고 3년 금리가 한 30bp 정도 차이가 30bp? 났거든요. 네. 저게 평균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장기적인 기간을 봤을 때 한 30bp 차이가 났는데 지금 국고 3년 금리가 뭐 오늘 봤을 때도 한 3.8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30bp를 빼면 한 3.5%잖아요. 그쵸. 예, 이 정도가 적정 기준금리 레벨이겠구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이제 3회 인상 정도까지 더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네. 볼 수 있고 사실 뭐 표로만 이렇게 보니까 잘 안 와닿는데 차트로도 좀 보고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2020년 이후에 기준금리와 이제 국고채 그 금리 추이를 굵직한 이슈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2022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으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인상이 이어졌고 이제 같은 해 이제 9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겹치면서 10년물이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한 4.5%까지 넘기도 했습니다. 저 생각나는 게 그때 50bp 인상하고 75bp 인상할 때 50bp 뭐 빅스텝, 75bp 자이언트 스텝 막 이걸로 엄청 말이 네, 많이 많았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23년 초 3.5%에서 인상을 멈췄다가 그해 말 미국 10년물이 5%까지 육박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국내 채권도 함께 상승을 했지만 이후 이제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까지 하락했습니다. 표를 보니까 확실히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다시 오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관세 우려의 영향은 일시적이었는데요. 올해 2월 말 미국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자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국내 주식시장 자금 쏠림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 부담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인상기 정점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국고 19-6, 뭐 20-2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담으셨던 국채들 실제 뭐 수익률이나 뭐 이런 상황들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트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국고 19-6이라는 채권인데요. 저희표 채권으로 자본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어 많이들 투자하셨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 때나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5% 넘어가던 시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쭉 올라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2-3년 내로 충분히 차익 실현이 가능했는데요. 네. 이제 25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손실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 25년에 투자하셔가지고 손실 중이신 분들이 사실 문제인 건데 네. 고민이 제일 많으실 거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렵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현재 레벨은 추가 매수하기 좋은 수준이긴 합니다. 19-6 같은 채권은 이제 만기 투자 수익률로 5% 중반까지 나오니까요. 만약 현재 시점에서 4회 인상이 아니고 이제 인상 한 번 했으니까 1회 인상만 가더라도 차익 실현 기회가 있고요. 다만 다른 상품군으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기준금리 3회 인상을 반영한 레벨이니만큼 금리가 좀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흐름을 지켜보시며 매도 시점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금 이제 뭐 금리가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고 매도 타이밍을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리 하락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워낙 최근에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이 어려워서 쉽게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만 5가지 정도 하락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변수들이 어찌 변화할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유가 정상화입니다. 미 이란 종전 합의 후에 WTI 원유가 95달러에서 70달러대로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유가가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유가가 안정화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쪽도 그 우려가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 홍해 봉쇄 우려로 유가가 다시 80달러를 넘고 있어서 계속 지켜보셔야 할 변수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물가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이번 유가 상승은 지속 기간이 약 3개월로 과거보다 짧아 2차 파급 효과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게 뭐 확실히 반짝 상승이었던 만큼 그 여파가 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긍정적인 신호가 네.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연준의 신중한 태도입니다. 미국은 이미 금리를 상당히 올려놓은 상태라서 국내는 지금 2.75로 인상을 했지만 지금 미국은 3.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수준만으로도 경제를 충분히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급하게 추가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크지 않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 또 서두르지만 않으면 우리나라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조를 좀 맞췄으면 또 좋겠다는 바람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국채 수급 여건 개선인데요.
이제 6월 발행 규모를 좀 축소를 했고 7월에도 이제 바이백이 재개될 예정이라 공급 부담이 줄어드는 좀 흐름이긴 합니다. 좋습니다. 공급을 조절해서 시장 부담을 낮추면 뭐 확실히 채권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요인이 줄어들기는 하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근거까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은 이제 고용시장 취약성입니다. 국내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 명 줄고 청년 고용도 부진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인상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하면 이제 시장이 우려한 것만큼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에 좀 이르게 됩니다. 네, 정경선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5가지나 되는 요인이 있잖아요. 네. 이대로라면 뭐 안정될 여지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 시장이 요새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반대로 또 금리가 올라갈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또 같이 살펴봐야 또 투자자분들이 또 양방향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같이 좀 이어서 바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불안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네. 이게 제일 예측이 안 되고 최근만 하더라도 휴전한다고 하고 싸우는 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는 그렇죠. 하루하루 상황이잖아요. 맨날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나마 이번 금통위에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상여금 지급이나 뭐 총소득 확대가 이제 수요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을 좀 이어갈 것 같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네, 뭐 화해를 했다 안 했다 매일 바뀌긴 하지만 아무래도 네. 이 국제 정세 때문에 유가가 변동되는 건 확실하니까 네. 이런 부분은 꼭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환율과 부동산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이탈, 그리고 주식 자본 이득이 이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아마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금리가 뭐 상승할 요인, 하락할 요인 같이 다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네.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금리 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이어서 쭉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워낙 지금 변동성이 커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과대했던 약세를 되돌리는 강세 내지는 좀 금리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약세나 횡보 정도의 예. 아무래도 가장 확률을 한 절반 정도 보고 있는 베이스 케이스로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7월에 이제 인상을 한번 했고 네. 이제 10월에 한 차례 인상을 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흐름인데요. 뭐 그렇게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3%에 도달한 이후에 네. 시장 상황을 보는 상황을 제일 좀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국고 10년은 3.9에서 4.2 구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지금 한 4.4 정도니까 좀 내려올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금리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크게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한 4분의 1 정도의 확률? 25%는 있네요. 네. 아마 이제 정말 극적으로 뭐 그 중동 정세가 호전이 돼서 유가가 이제 70달러대에 안정이 되거나 이제 미국도 월드컵도 끝나고 이제 만에 하나 그쪽에서 고용이나 물가 지표들이 좋게 나오게 되면 네. 뭐 좋게 나온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기가 3분기 예상보다 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네. 한다면 아마 국고 10년물이 3.6에서 3.9까지는 네.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유가가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세 번째 약세 시나리오는 뭐 금리가 당연히 다시 그쵸. 오르는 쪽이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또 보신가요? 그럼 뭐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이제 후티 반군의 그 홍해 또 위협, 유가네요. 또 유가죠. 예. 뭐 이런 부분들과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의 실적에 연계한 이제 성과급 지급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업계의 임금 인상 압력을 좀 작용을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이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금리가 기준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채권은 언제 봐도 어렵습니다. 매크로 환경부터 뭐 시장 환경 이런 것까지 또 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임금까지 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베이스 케이스, 이제 횡보 케이스랑 그다음에 약세, 강세 이렇게 노멀 케이스 봤는데, 네. 정경선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강세와 약세 25%씩 동일 가능성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네. 차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시나리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그래도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앞전에 그 차트에서도 보셨고 하겠지만 뭐 22년도 말, 23년도 말 정도의 그 시장 금리 레벨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많이 높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 같다. 안정화란 말씀은 금리가 좀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연말로 가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네. 여기서부터 다시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즉 지금 현재에서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금리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마 이제 9월달 지금 새로 이제 취임한 연준 의장의 스탠스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내일 모레거든요. 7월 네. 30일 이제 FOMC와 네, 8월 네. 말 잭슨홀 미팅 일정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날짜들은 저희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 뭐 채권 일단 보니까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있을 핵심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 번 좀 쭉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결국 뭐 여태까지 말씀 뭐 나눈 대로 금리 방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유가와 물가, 그리고 미국 통화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유가,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발표 같은 것들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채권 새로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금리가 조금 좋다 보니까, 네, 높다 그렇죠. 보니까 가격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것도 좀 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심지어 홍해봉쇄라는 돌발 상황으로 금리가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가격이 많이 싸졌다는 얘기죠. 그럼 뭐 지금 부담 없이 채권을 담아도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기는 매력적이다.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주식시장만큼 지금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부디 뭐 신중하게 접근해드리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네. 혹시라도 바로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면 네네.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는 뭐 연내 만기 채권부터 살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변동성에 덜 영향받는 만기가 짧은 채권에 관심 가져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변동성이 심할 때는 장기 채권 투자, 만기가 짧은 채권 대비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 같아 들리거든요. 네네.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 네. 수 있을까요? 표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10년, 20년, 30년 국채를 그 3%에 동일하게 10,0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한 표인데요. 네. 가운데가 딱 이제 10,000원에 매수한 그 표입니다. 이제 위아래로 100bp씩 이제 3%에 매수하셨으니까 2%, 4%까지 변동했을 때 가격 변화율을 나타내 봤습니다.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 매수한 게 8,270원에서 12,240원까지 거의 4,000원 가량 움직이고요. 네. 10년물은 9,189원에서 1,898원까지 최대 1,700원 정도 변동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만기가 길어지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가 큰데, 뭐 10년물하고 30년을 비교하니까 뭐 2배가 넘는 가격 변화를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에는 이제 인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수익률을 조금 더 추구하고자 네. 장기채를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싸게 샀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높으니까. 네. 다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인상 경로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거의 고점 같다, 네. 조금 많이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도 이제 시장금리 수준이 기준금리 이제 3회 인상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서 해주셨던 부분도 있어서 지금 더 매력적인 구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뭐 여기서 더 상승할지가 좀 예측하기 좀 그쵸. 어렵긴 예측은 하죠. 어렵죠. 예, 예. 다만 충분히 매력적인 금리 구간인 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력적인 구간이니까 채권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보셔도 좋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 이제 막 하시는 분들, 그래도 채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채권이 사실 어려워요. 이런 분들한테 변동성이 그래도 좀 적으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우량 채권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주택 채권이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지금은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채권입니다. 이제 국채의 안정성에 만기도 비교적 5년으로 비교적 좀 짧아서 변동성 노출도 좀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이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도 국채라고 하셨네요. 네. 요거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상품인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주택을 매수하거나 등기할 때 매입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그 정부 발행 국채면 사실 다른 채권에 비해서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표를 보니까 쿠폰,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네. 1%라고 되어 있는데 1%면 이자가 너무 작지 않아요? 1억이면 5년 동안 이자가 500만 원, 대략 1년에 100만 원. 너무 물가 상승률의 반도 커버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너무 작지 않나. 그렇죠. 이게 표면금리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 1%짜리를 뭐 10,000원에 사게 되면 정말 1%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한 4%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즉 지금 액면 10,000원짜리를 한 8,600원 정도 할인된 가격에 좀 매수하실 수가 싸게 있어요. 살 수 있다. 네. 대신 8,600원에 산 이 채권을 5년 뒤엔 원리금 1,510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연금계좌 안에서는 이자소득세금 이연되는 효과도 있고 복리투자수단으로 함께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금리가 현 시점에서 추가로 뭐 100bp가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100bp면 1%죠? 네, 1%죠. 단순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4.5% 정도로 제한적인 편이라 네. 그 위험도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내가 조금 가능은 할 수 있는 네. 수준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네. 뭐 이 채권이 또 그 매달 발행을 하는데 이제 매달 한 1조 원 가량 발행을 해서 네. 시장 유동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상품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뭐 국채라서 일단 신용 리스크도 낮은 편이고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부담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이게 이제 5년이니까 만기 보유가 되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20년, 30년짜리 국채에 비해서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포함했을 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 채권 투자 시 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건 고려하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이것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위험은 이제 신용 위험인 디폴트 리스크입니다. 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크게 올랐을 경우에는 우량 기업 또는 국채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자율 위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쵸. 이제 손실을 좀 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이 리스크는 좀 상쇄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보일 때 상세하는 게 아까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처럼 네. 5년 정도, 3년, 5년 정도 이렇게 남은 것들은 좀 보유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좀 소개시켜준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장기 국채를 좀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변동성에 약간 일부는 노출이 되지만 네. 여차하면 만기까지 좀 보유하면서 이런 이자율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채권을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세 번째 위험은 이제 재투자 위험인데요. 이제 중도 현금은 이제 낮은 이자율로 재투자하면서 이제 총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 부분은 뭐 큰 위험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이제 유동성 위험은 보유 채권을 이제 시장 가격 근처에 쉽게 매각하지 못할 위험인데요. 이제 중도에 매각하고 싶은데 이제 매수자가 또 딱히 나타나지 않거나 뭐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정경선 차장님과 함께 채권금리 현황부터 시장 전망 그리고 연금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구체적인 채권 활용법까지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금리 변동성이 커서 앞으로의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채권 투자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차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자 하면 어렵지만 저희 한국투자증권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